네, 안녕하세요. 저는 8년째 러닝을 하고 있는 재활치료사 김혜진입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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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lsy. Yeah. Gotta get naughty. Yeah. Palsy. Yeah. 네, 어때요? 일단 좀 눈이 돌아가는 제품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딱 이렇게 딱 집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가장 눈길이 가는 전 저희 선글라스들이 이제 선글이들은 사실 직접 써보고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좀 반짝반짝해서 사복을 입고 왔지만 한번 써볼까 이따가. MBTI 제 MBTI는 사람들이 일단 대부분 ENFP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진짜 90% 이상의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ESTP입니다. 맞아요. 인정하시나요? 근데 좀 제가 E랑 S랑 T랑 P가 다 되게 세요. 다 90% 정도의 다 대문자 ESTP여서 T가 좀 사실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스케줄가 어, 사실 그런 경우는 좀 너무 많을 것 같고 그치만 T지만 좀 직업적인 특성도 있고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좀 사회화된 T예요.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저한테 별명을 지어준 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하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아시겠죠? 저 되게 말투는 상냥하고 태도는 되게 친절한데 말들은 되게 좀 직설적인 것들이 많아서 그리고 제가 사람한테나 상황에 따라서 성격이 너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를 좀 약간 무섭고 좀 카리스마 있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또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 격차가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왜? 굳이? 뭐 비효율적으로? 뭐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기는 하고 좀 납득이 안 가면 계속 좀 꼬치꼬치 물어보고 좀 그런 편이어서 저희 크루 내에서도 제가 좀 T로 약간 유명하더라고요. 아까 봤지 뭐. 저는 사실 애견녀가 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너무 테토녀여서 네. 근데 또 옷 입는 거나 이런 거는 제가 좀 여성스러운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분홍색도 좋아하고 좀 예쁜 옷을 좀 좋아하는데 성격은 사실 저를 겪어보면 알겠지만 너무 테토녀입니다. 추구미가 애견녀지만 어떤 직업인가요? 일단은 재활치료가 뭐 분야가 많은데 뭐 흔히들 알고 계시는 게 물리치료사? 근데 저는 작업치료사예요. 같은 이제 의료기사에 속하는데 물리치료는 이제 일반 분들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처럼 뭐 다리가 삐거나 뭐 어디가 아프거나 하면은 일단 러너들이 사실 많이 찾아가는 곳이죠. 근데 이제 작업치료는 조금 더 시비한 환자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보통은 장애가 좀 있거나 좀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발달이 느리거나 그렇게 좀 주변에 사실 건강한 사람들만 있다면 작업치료라는 용어를 좀 많이 모르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설명하면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은 그냥 재활치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저는 이제 아동을 치료하고 있지만 성인 쪽 같은 경우는 뭐 뇌졸중, 척수 손상, 뭐 아니면 노인분들은 치매까지도 치료를 하고 저는 이제 뭐 자폐, ADHD 아니면 뭐 발달이 그냥 단순하게 느린 친구들 아니면 뭐 금쪽이에 나오는 친구들처럼 문제 행동이 많은 친구들을 치료를 하고 있어요. 우선 저는 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병원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는데 간호사 같은 경우는 3교대 근무가 좀 저한테는 어렸을 때 생각했어도 좀 뭔가 맞지 않을 것 같다고 느꼈어요. 워라밸이 너무 보장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졌고 정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좀 의료기사들 중에 찾아보다가 작업치료라는 단어를 보고 검색을 해봤는데 좀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되게 뭔가 남을 도와주는 직업이라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사실 보람은 진짜 매일 느끼는 편이라서 진짜 어머님들이 막 장문으로 뭐 편지를 써주시기도 하고 매일 뭐 진짜 감사하다, 뭐 선생님 덕분이다 이런 말을 매일매일 좀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아이가 커서 몇 년 후에 또 데리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막 지나가다 들렸다, 뭐 선생님 생각나서 왔다 뭐 이렇게 진짜 되게 좀 뿌듯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을 나는 자신의 태도에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약간 제가 그러니까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좀 인솔을 하거나 뭔가 리딩을 하거나 이런 또 운영진의 업무와도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평소 말도 좀 조곤조곤 선생님처럼 많이 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끌고 하는 것들이 다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어, 일단 러너, 러닝을 가장 오래 했기 때문에 다른 운동에 비해서 러너도 있고, 가끔 뭐 러닝으로 인해서 이제 얻어진 기회들이 뭐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라고 불러주시는 것들에서 파생된 것들이 또 있죠. 뭐 가끔 촬영, 뭐 모델 촬영을 하거나 브랜드 같은 데서 이제 협찬이나 광고를 받고 진행을 하는 것도 있고, 뭐 가끔 강의를 나가기도 하고, 뭔가 좀 재미있는 일들이 러닝을 통해서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좀 본업이 사실 저한테 좀 세긴 해요, 마음에. 제가 사실 주 6일을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일하는 걸 좀 좋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좀 일을 하고 있고, 사실 러닝도 뭐 진짜 뭐 주 7일까지도 매일매일 하는 거긴 하지만, 저는 그냥 러닝만 하면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좀 일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좀 더 재밌더라고요. 마냥 운동만 하는 거는 저한테는 좀 맞지 않는 삶인 것 같아요. 일단은 해부학을 저희가 좀 많이 배우기 때문에 국가고시를 통과를 하려면 뭐 인체해부학이나 뭐 기능해부, 신경해부 이런 다양한 해부학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일단 저의 몸에 대한 숙지가 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몸을 좀 더 잘 쓰게 되는, 운동을 배울 때 좀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부상을 아무래도 덜 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몸을 좀 이해를 하기도 하고, 일단 무리를 좀 안 하다 보니까 직업 특성상 뭔가 무리해서 다칠 때까지 하는 거를 좀 안 하고 있어서 좀 그런 게 이제 러닝 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많이 그래도 줄였어요. 근데 제가 취미의 연역을 보면 일단 8년 전에 러닝을 시작하면서 폴댄스를 시작했고, 러닝은 그때부터 쭉 하고 있는 거지만 이제 폴댄스를 한 2, 3년 정도 하고, 등산을 이제 1년 후에 시작을 해서 등산을 또 이제 매주 산을 다니면서 또 뭐 크로스핏 같은 뭐 F45나 슬립버스트 그런 이제 운동을 또 했었고, 그리고 또 테니스도 잠깐 배웠었고, 뭐 필라테스, 요가 이런 것들도 다 배우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8년이란 시간이 쌓여서 이제 저는 뭐 골프도 하고 있고, 어느 누구와도 무언가를 같이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배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하자 약간 이런 기록파는 아니에요. 저는 완전 펀런파인데, 제가 이제 즐거우려면 사실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달리기 싫은 날도 저도 가끔 있는데, 그냥 친구를 보러 간다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생각으로 많이 나가게 되고,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간다는 말 있잖아요.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뭐 LSD 훈련을 하더라도 혼자 30km를 뛰었을 때보다 훨씬 다 같이 했을 때 덜 힘들고 재미나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일단 저는 항상 제가 말하는 게, 전 좀 열심히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대충 하자가 제 모토인데, 뭐 누구 눈엔 되게 열심히 한다라고 보여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운동 강도를 100%만큼 발휘를 하지 않아요. 제 PB들도 사실 엄청 열심히 한계까지 다다르지는 않았었거든요. 저는 항상 그냥 재밌게 좀 약간 힘 빼고 하자 주의여서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의 모토로 하다 보니까 사실 8년 동안 좀 꾸준히 해서 7,000km를 채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보다 더 빠른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더 빨리 7,000을 채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하루에 뭐 10 이상씩 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근데 사실 저는 진짜 5, 6km씩 밖에 안 뛰어요. 그리고 뭐 예전에는 사실 주 7일씩 매일매일 뛰었지만, 지금은 진짜 많이 줄여서 제가 좀 의도적으로 운동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2, 3회, 3, 4회 이렇게 많이 줄였는데도 사실 7,000을 채웠다는 게 제가 이제 달린 횟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꾸준함의 좀 지표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이렇게 채울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좀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바쁠 때는
제가 스케줄이 좀 사실 하루를 막 48시간으로 쪼개서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주말에 이제 최대 5개까지 스케줄을 해봤고 하루에도 뭐 만약에 출근이 오후일 때는 오전에 뭐 이렇게 진짜 나와서 다른 일을 한다든지 그리고 퇴근하고 바로 또 운동을 가기 때문에 평일에도 하루에 2-3개의 스케줄을 좀 소화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말에는 제가 뭐 전에 이제 마라톤 때 마라톤을 달리고 결혼식을 가기 마라톤 끝나고 결혼식 2탄까지 뛰어봤어요. 그리고 마라톤 끝나고 페스티벌에 간 적도 있고 뭔가 좀 주말에는 하루를 더 오래 길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여러 스케줄을 다 소화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렇게 욕심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취하다 보면 줄일 수 있는 게 사실 잠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3시간씩 자고 아니면 또 노는 것도 그땐 좋아해서 밤새 술 먹고 1시간 자고 등산 가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진짜 좀 30대에 좀 꽤 접어들다 보니까 좀 수면 시간을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많이 늘려서 이제 한 5-6시간은 기본으로 좀 자고 있고 더 많이 잘 수 있을 때는 자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더우면 이제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수면 시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살아겠어요. 아, 근데 이 기초대사량이 높다라는 거는 오피셜이 아닌데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게 좀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제가 이제 한번 식사를 할 때 이제 성인 남자보다도 좀 많이 먹을 때가 많고 일단 야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 인스타 친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2시 넘어서 이제 다 씻고 잠옷을 입고 경건하게 이제 야식을 먹는 걸 좋아해요. 근데 또 메뉴들도 뭐 약간 밥에 삼겹살에 라면 이렇게 좀 세트로 차려놓고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걸 이제 보시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먹는 거에 비해 살이 안 찐다. 그런 거에서 나온 기초대사량 얘기인데 인바디를 재면 막상 평균치예요. 그렇게 엄청 높진 않은데 그래도 제가 봐도 먹는 거에 비해서는 좀 안 찌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저는 삼겹살과 라면. 그리고 거기에 밥. 제가 밥을 진짜 많이 먹어서 밥을 원래 한 1.5에서 2공기까지 먹거든요. 항상. 하루가 여가지고 제가 번아웃이 사실 잘 안 와요.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살아왔지만 러닝을 시작하기 전에 번아웃이 딱 한 번 왔었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걸 지나고 운동을 좀 시작했던 것도 있는데 제가 좀 대학원을 다닐 때였어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또 뭐 봉사도 다니면서 뭐 학회 준비도 하고 좀 지금보다 더 사실 더 바쁘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밤새고 이제 좀 취미 생활도 못 하고 좀 그렇게 한 2년을 살다 보니까 제가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사실 그때 결심을 했었고 뭔가 행복을 찾아서 좀 떠나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 행복을 찾은 게 이제 러닝이고 지금은 그 이후로는 번아웃이 오지는 않았고 이렇게 일을 많이 해도 번아웃이 오지 않아요. 왜냐면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은 사실 좀 바쁜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노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랑 또 놀기도 하고 힐링을 받기도 하고 운동도 노는 거고 또 운동을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노는 거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쌓여가지고 돈을 버는 구조여서 번아웃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금융치료. 저는 달리기를 사실 뭐 되게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제가 자연을 되게 좋아해요. 초록색, 파랑색, 뭐 야경, 뭔가 이렇게 하늘을 보고 뭐 풀을 보고 좀 그런 거를 구경하면서 달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뛰면서 이제 뭐 수다를 떠는 것도 제 러닝의 재미기도 하고 뭐 우와 구름 봐, 우와 야경 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매일매일 좀 행복하게 달리는데 제가 제일 사실 좋았었을 때가 하와이 마라톤 갔었을 때 이제 일출을 보면서 달리는 거였는데 그때 뷰가 좀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가 좀 제일 좀 벅차오르는 좀 감동적이었던 순간이었고 제일 힘들었을 때는 저번 이제 동아 마라톤.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전 그래도 직업을 고를 것 같아요. 뭔가 그것만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달리기만 하는 삶이 즐거울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가 무언가를 하고 나서 좀 쉼으로써 아니면 에너지를 얻는 창구로서 달리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저는 운동이 이제 업이 되는 순간, 제 취미가 업이 되는 순간 좀 그게 변질될 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워라밸을 사실 계속 좀 균형 있게 가져가는 거? 그게 제가 항상 추구하는 좀 삶이어서. 저는 약간 꿈이 뭐가 되자, 뭘 하자, 막 이런 목표는 이제 거의 없어요. 왜냐면 예전부터 그런 목표를 세워오면 저는 좀 성격이 바로바로 잃어버리는 편이라 사실 그렇게 정해놓으면 다 이뤄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너머의 것을 계속 좀 찾아야 돼서 좀 그런데 일단 진짜 궁극적인 목표, 인생 목표는 전 좀 행복이에요, 사실. 행복을 위해서 다 그 작은 목표들을 세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달리기라는 게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취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서라도 지금 뭐 달리기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결혼은 못하겠지? 뭐 아기는 못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러닝 선배님들께서 그 길을 많이 열어주셔서 좀 그런 희망을 또 가지고 또 미래를 대비하다 보니까 뭔가 더 달리기를 통해서 이제 좀 평생 행복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Me and Beyond. 고생하셨습니다.